오송 3산업단지의 농지 해제 규모가 당초 충북이 요구한 것보다 40% 축소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농림부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양보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이 농가들의 새로운 판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 일반 농산물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구매가 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청주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청주여기 앱을 선보입니다. 맛집과 관광지를 비롯해 교통정보, 숙박 예약 정보 등을 제공해 관광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 청주FC가 내일 창단 첫 3연승에 도전합니다. 팀 내 가장 맏형인 두 선수의 리더십이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의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청주 오송에 2조 원을 투입해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와 같은 한국형 캔달 스퀘어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업 부지인 오송 3산업단지의 규모가 당초 충북이 요구한 것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알려진 건 125만 평 정도입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정부의 첨단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발표 이후 엿새 만인 지난 7일 오송 K-바이오스퀘어 조성 계획이 대한민국 생명공학 R&D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카이스트, LH 등 4개 기관이 추진 TF를 꾸렸고 충청북도는 K-바이오스퀘어라는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 출원했습니다. 송도에서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지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육성을 하겠다는 얘기고, 저희 오송은 산학 연병을 집중해서 R&D 이런 창업. 94%에 달하는 오송 3 산업단지의 농지 해제 규모를 둘러싼 충청북도와 농림부와의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충청북도는 당초 205만 평을 요구했지만 지난 10년간 농림부가 해제한 전국 농지 면적의 23%에 해당한다는 농림부의 반대로 산단 면적은 절반 가까이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알려진 규모는 당초 면적의 60% 정도인 125만 평으로 충청북도는 농림부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양보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되면은 카이스트라든지 캔달 스퀘어라든지 한국판 K 그런 부분도 자연적으로 축소 변동이 있을 겁니다. 충청북도는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 유치 등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2032년 부지 조성 계획을 수년 앞당기기 위한 LH와의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유치 대상 기관을 14곳으로 선정하고 본격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시너지 등을 통해 14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세우고, 이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환경공단, 코트라 등 6개 기관을 최우선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 특별 공급을 알선하고 주택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오송 유치가 무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청주 오송을 비롯해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를 한 결과 인천 송도와 시흥시를 현장 평가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의 허브로 단독 선정하면서 복지부가 대상지를 공모한 것으로, 오송은 생활 인프라에서 수도권에 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신선도와 영양은 그대로인 과일과 채소를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부르는데요. 고물가 속 못난이 농산물이 농가들의 새로운 판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지역 대형마트들이 못난이 농산물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 양파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치솟는 물가 속 일반 농산물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구매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도매상을 다니는데 비싸더라고요. 저는 싼 것 같아요. 개수가 있잖아. 개수가 8개니까 한 개 1,000원이. 못난이 농산물의 선전에 대형마트들은 상품 종류와 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배 중에서는 상생배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요. 사과도 마찬가지로 상생사과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못난이 농산물을 가공해 만든 푸드 리퍼브 상품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시한 충북산 못난이 김치의 누적 판매량은 170여 톤으로 농민들의 판로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북농협은 못난이 농산물, 일명 어글리어스 상품을 늘릴 방침입니다. 지난달 출시한 못난이 사과 25톤이 마트 두 곳에서 순식간에 모두 팔려나가자 못난이 채소도 곧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성수기를 맞이하는 수박, 감자 등의 그 상품들의 못난이 상품들을 좋은 상품들과 함께 같이 그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명 못난이 농산물이 고물가 시대에 높은 가성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아예 정기 배송을 신청하는 가구도 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구슬이 3알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오랜 역사와 많은 관광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크게 부각되지 않는 청주 관광도 여기에 해당될 듯한데요. ICT와 접목한 청주역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연계 관광이 가능해졌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5만 원으로 청주 관광을 어떻게 즐길까? 청주역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가성비 좋은 맛집 투어, 소소한 재미를 선사하는 관광지 등이 일목요연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청주를 좀 더 깊게 알고 싶으면 여기 플러스를 접속하면 됩니다. 여행 작가, 일러스트 작가가 협업을 한 앱은 청주 곳곳의 명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와 관광공사의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청주시가 다음 달 3일부터 청주여기 앱을 선보입니다. 청주여기는 교통정보기능, 숙박예약, 각종 축제 소개 등 청주에 관한 온갖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 우리 청주의 관광자원 그리고 문화 콘텐츠 같은 정보를 활용해서 편리하게 관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곳에 별도로 청주여기 키오스크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관광공사는 청주여기가 다른 자치단체의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도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아무래도 가장 어려움이 이제 외국어 쪽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안내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청주도 마찬가지로 청주를 청주여기 앱 하나로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전용 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하드웨어 구축 등 100억 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청주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청주시는 앞으로 추가 예산을 투입해 두 차례의 고도화 사업을 진행해 관광 소유자의 요구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보은군과 옥천군, 영동군이 남부 3군 주요 관광지 이용료 상호 감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세 개 군은 지역 내 자연휴양림 4곳과 농촌체험관 캠핑장, 난계 국악박물관 등 9곳에 대해 사용료와 체험료를 30% 수준에서 상호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 개 군은 조례 재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감면 혜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단양군이 민자유치로 추진하던 양방산 케이블카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단양군은 지난해 콘도미니엄 소노무 단양에서 양방산을 잇는 1.6km 구간의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552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카 운행 구간이 단양고등학교와 불과 80여 미터 떨어져 교실과 남녀 기숙사가 노출되고 소음 발생과 안전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사업 주체인 대명건설이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취하원을 단양군에 제출함에 따라 양방산 케이블카 사업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A매치 휴식기가 지나고 K리그가 내일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충북 청주FC는 창단 첫 3연승에 도전하는데요. 팀 내 가장 맏형인 두 선수의 상반된 리더십이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안산전에서 혼자서만 도움 3개를 기록하며 3대0의 대승을 이끌었던 장혁진.
올해 35살로 팀 내 최고 맏형인 장혁진은 수원FC와 강원, 안산 등 프로 1, 2부를 모두 거쳐 청주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컨디션이 떨어진다거나 또 너무 업돼 있거나 그런 선수들한테 가서 이제 뭐 1대1로 그냥 형처럼 그냥 친한 진짜 동네 형처럼 그냥 얘기를 해주는 편이고 그거를 동생들이 아마 잘 들어주지 않나. 후배들에게 동네 형처럼 친근한 장혁진은 올 시즌 팀에서 가장 많은 15경기에 나서며 리그 도움 전체 2위에 오르는 등 동료들이 인정한 팀의 에이스입니다. 혁진 형 말 들으면 저도 좋은 점수로 평가되니까 혁진 형 말 무조건 들어요. 장혁진과 동갑내기인 이한샘도 수원과 강원, 경남을 거쳐 청주로 이적한 프로 13년 차의 베테랑으로 수비수들 중 가장 많은 14경기에 출전하며 신생구단의 돌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해줄 역할은 좀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신생팀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좀 벗어나고 싶어서 좀 투쟁심이라든지 좀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승부조작 제안을 거절하고 이를 신고해 연맹으로부터 포상을 받기도 했을 만큼 이한샘은 후배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팀의 리더입니다. 한샘이 형은 같은 수비수로서 진짜 팀 리딩이나 적극적인 수비 그런 거 정말 배울 게 많은 것 같고요. 두 선수를 중심으로 팀의 조직력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며 충북 청주FC는 최근 6경기에서 4승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내일 부산 원정마저 잡아낸다면 창단 첫 3연승과 함께 순위를 8위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내일 오후 4시 부산 아이파크와의 K리그 18라운드 원정 경기는 CJB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한 주의 세종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세종시의회 신임 의장, 부의장 선출입니다. 세종시의회가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신임 의장의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을 제2부의장에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상병현 전 의장이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의장직을 상실하면서 진행됐는데 임기는 전 의장의 자녀 임기인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순열 신임 의장은 시의회를 조속히 정상화하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만나고 신뢰가 형성이 되면 그 이후에는 사업의 진척이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집행부하고 좀 될 수 있으면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의회와 집행부를 위해서 제가 또 좀 열심히 부지런히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상병현 전 의장의 동료 의원 성추행 논란과 김학서 의원의 욕설 파문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고 출자 출연기관 운영 관련 개정 조례안을 두고도 집행부인 세종시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시민단체에선 성추행 의혹, 욕설 파문 등으로 불명예스러운 공백 사퇴를 초래했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출된 신임 의장이고 임기도 짧지만 세종시의회 내부 결속과 집행부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세종 공공정보 네이버와 맞손입니다. 세종시와 네이버가 전국 최초로 공공정보에 특화된 맞춤형 검색 결과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세종시와 네이버가 공공정보 검색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신뢰성이 중요한 공공 데이터를 네이버 검색을 통해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인데요.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세종시청이나 세종시를 검색하면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를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공지사항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지원센터나 통합 예약 시스템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와 키워드도 제공되고 지역 축제와 복지, 채용 정보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이 공공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생활 편의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민관 공동 대응입니다. 최근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인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세종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가 이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민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공동 대응의 일환으로 세종시청 민원실에서 매월 2주차, 4주차 목요일에 부동산 거래 상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세종지부 소속 전문 중개 인력이 매물의 적정 가격이나 임대차 관련 법령 정보,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전세 사기 의심 등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이었습니다. 충주에서 과수 화상병 한 건이 추가 발생해 도내 발생 건수는 66건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어제 충주시 용탄동 사과 과수원 한 곳에서 과수 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충북의 과수 화상병은 충주 42건, 괴산 8건, 제천 6건, 음성 5건, 진천 3건, 증평, 단양 각각 1건 등 총 66건으로 피해 규모는 23.2헥타르로 늘어났습니다. 충청북도와 도의회는 오늘 고려인 정착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고려인 유치에 적극 뛰어든 제천시 담당 팀장 사례 발표에 이어 재학생의 53%가 고려인 등 다문화 학생으로 구성된 청주 복명초 사례 등 현장의 상황과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중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제 로터리 3740 지구 35대 신임 총재 이경수 충북관광협회 회장이 취임됐습니다. 이경수 신임 총재는 자신을 초월해 타인을 섬기는 로터리 정신을 강조하면서 더 헌신하고 더 낮은 자세로 봉사를 이끄는 리더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로터리 3740 충북지구에는 현재 78개 클럽과 3,2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충청북도 정무보좌관직을 사퇴한 김태수 전 보좌관이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에 임명됐습니다. 청주시 의원을 지낸 김 사무처장은 지난해 김영환 지사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뒤 충청북도 정무보좌관에 임명됐습니다. 정무보좌관 사직 뒤 2달여 만에 자리 이동을 두고 일각에서는 보은성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택시 요금이 지난 2019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에 따라 도정조정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8월쯤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택시업계는 기본요금을 현행 3,3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고 거리별 요금 단가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운영에 들어가는 도시공원 물놀이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정식으로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입니다. 영업일은 7월 11일부터 8월 중순까지로 문암공원 5대와 생명놀이 석 대, 대농근린공원 석 대 등 모두 11대가 설치됩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자신이 다니는 버스회사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7시 20분쯤 청주시 강서동의 한 음식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회사 대표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평소 회사 운영과 관련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